전경련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5.24 대북제재 조치로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 전경련의 아이디어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전경련 국제본부장 엄치성 상무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경련의 엄치성입니다. 예, 자, 전경련이 이제 북한을 아시아판 스위스를 만들자 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북한 국토의 한 80% 정도가 지금 산악지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를 잘 개발해가지고 스위스와 같은 어떤 농업대국, 관광대국을 만들자는 구상이고요. 즉 우리 기업들하고 이제 함께 협력을 해서 북한의 이런 산악 자원들 잘 활용을 해서 어떤 뭐 유기농 단지라든가 힐링, 관광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산업 단지를 개발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게 이제 그 제조업 등으로 이제 산업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이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계획을 잘 세운다 그러면 이제 스위스와 같은 아시아의 어떤 농업 대국, 관광 대국 그런 거는 이제 설치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남한보다는 눈이 많이 내리는 또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스위스 알프스처럼 산악 비즈니스 관광 개발 잠재력이 많다. 이런 판단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전경련이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의욕적으로 만들었던 그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정부 측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자, 이건 역시 그러면 북한의 산악 지원 개발의 의도 중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보다는 눈도 더 많이 오고 또 뭐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겨울 스포츠를 하는데 더 유리한 환경을 가진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번 둘러보고 북한의 이제 산악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여기 한번 둘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정부 측 반응은 어떤가요? 정부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번 저걸 전달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본 거는 아닙니다. 아하, 그래요. 예, 자, 무엇보다 또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보다 이 북한 측의 또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그쪽이 안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이게? 이 북한 그렇습니다. 측과 전혀 교감이 없었던 건가요? 예, 북한하고는 교감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까지 아직 이르지는 않았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북한도 이제 그 경제개발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축적하고 있는 어떤 그 경험이라든가 노하우가 이제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정도 제안이면 북한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자, 그러면 그 5.24 대북 제재 조치라든지 정부가 좀 변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실 계획입니까? 5.24 제재 조치 해제라든가 어떤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아직까지 제안은 한 바는 없고요. 예. 이제 아시겠지만 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교류하고 협력이 활성화되어야겠죠. 예. 그 사회문화적 교류뿐만 아니고 경제 교류도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전경련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단체다 보니까 경제교류의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그런 기여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한 경제교류라든가 협력을 통해서 통일에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어떤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변화는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고 계신 거군요. 그럼요. 그렇게 이제 잘 되면 좋은 거죠, 저희한테도. 예, 그러니까 5.24 제재 조치 이후에 어떤 대북관계 접근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를테면 상징적으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 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되고 많은 정보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정보 교류도 필요하고 또 인적 교류도 필요할 텐데 그러한 교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연락사무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입장을 드는 정부의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부하고 아직까지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과연 이제 정부와의 교감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일각에서 이제 외국 기업도 입주가 가능한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네.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더 살려야 한다. 뭐 이렇게 네.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기업들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예.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확실성이 낮은 남쪽 지역, 개성에서 가까운 그 파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한다 그러면 외국 기업들도 입주할 가능성이 높고, 예. 또 우리 기업들도 투자하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또 남북 간의 어떤 그 경제 교류 협력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파주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네,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그런 것도. 이 아이디어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 역시 정부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예. 현재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네,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최근 정부가 이제 대북 비료 지원도 5년 만에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을 앞두고 상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경련도 네네. 정부 측의 이러한 경제 관계에 있어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경제계 차원에서는 통일에 이제 기여하고 싶은 게 이제 사실이고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정부 간에도 남쪽하고 북쪽 간에 이제 대화가 이래 잘 돼가지고 이런 교류가 더 활성화되는데 이제 매개체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런 이제 정부 간에 이제 협의가 잘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 교류도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이제 좀 더 많은 활동 영역이 넓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북한을 아시아판 스위스로 만들자는 제안과 아이디어 또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경련의 국제본부장 엄치성 상무였습니다.